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빠지면 매수할 주식 3개 종목 진단 영상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그동안 3개의 기업을 빠지면 매수할 주식으로 소개를 했었었는데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종목은 뭐였죠? 첫 번째가 삼성전기, 두 번째가 서울반도체, 세 번째가 심택이었죠. 한 종목씩 중요한 곳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흐름 이와 같죠? 네, 오늘 1.44%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서 삼성전기의 MLCC가 호조세를 보인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5일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대비 몇 %요? 47% 증가한 7,98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기사화됐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 호황에 가장 수혜를 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지난 10월 26일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어땠죠? 영업이익이 2년 만에 3천억 원을 넘어서서 3,024억 원을 기록했고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증가한 실적이기도 합니다.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MLCC 사업의 호조로 4분기 역시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점 긍정적인 거죠. 이런 가운데 여기 기사 보시면 삼성 갤럭시 S21 관련 뉴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주. 그쵸? 네. 1월에 출시한다는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미 생산은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뉴스만을 보셔도 뭐죠? 삼성전자 이와 같은 뉴스가 삼성전기의 긍정적인 뉴스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은 쪽 어디죠? MLCC 중에서도 바로 전장용 MLCC 매출에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이쪽 매출 비중이 10% 미만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4분기에는 1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이평선들이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만 보셔도 외국인의 큰 수급은 일단 외국인이에요. 그쵸? 외국인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외국인 보시면 여기 차트가 잠깐 꺼졌었는데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얼마죠? 외국인 보유 비중은 무려 33.59%입니다. 33.59%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별 기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목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모습. 금융투자 그렇고요. 연기금 어제 좀 샀고 사모펀드도 매수로 전환했고 그래서 기관 매수 전환 역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같은 공시가 있었죠. 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0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한 33만 주 늘려서 12.89%가 됐다는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10월 30일자로 비율이 변경됐지만 10월 31일 날 나온 게 아니고요. 11월 4일 수요일 날 공시가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우선 지난 10월 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우 잘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3분기 매출 역대 최대다. 분기 매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했죠.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LED 칩을 바로 기판에 실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요? 네, Y컵 기술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향후 미니 LED, 마이크로 LED에 쓰일 핵심이 될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명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거죠. 녹색 테두리를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뉴스예요. 오늘 기사입니다. 미니 LED TV로 LG전자 OLED TV 정조준한다. 제가 미니 LED TV 관련 영상도 올린 적이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많이 이슈화 될 거고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미니 LED TV는 일단 OLED TV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LG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의 대중화 가능성을 좀 일축하고 있어요. LG그룹 쪽.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는. 근데 LG전자는 좀 달라요. LG 디스플레이랑 달라요.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LG전자는 LED TV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또 재밌는 또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고화질을 추구함에 따라서 TV형 LED 분야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베트남 현지 법인의 가동률 증가 및 Y컵 비중 확대 등 믹스 효과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급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처럼 이번 역시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색 61선에서 하방 경직성 나오는 모습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래량 아래 빨강색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 7월 중순 이후에 기관은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시장이 출렁거리면 기관이 눈에 띄게 매도할 법도 한데 보세요. 지난 8월에도 이처럼 주가 조정 나왔지만 기관 크게 매도한 거 없어요. 9월달 주가 이처럼 조정 나왔지만 기관 그냥 관망했을 뿐이지 매도 나온 거 없어요. 이번 주가 한 2주 이상 조정 나왔지만 어때요? 기관 오히려 좀 더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은요 7월부터는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물량 조절만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요. 큰 물량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우상향 추이예요. 서울반도체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기관의 수급에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심텍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전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작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일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아침 시가 4%대 갭상승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 리뷰 차원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오늘 11월 5일 이렇게 세 곳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목표가를 보면 키움증권은 21,000원, 신한은 23,500원, 하나금융은 28,000원. 좀 편차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멀리 보는 입장에서라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예. 요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 2분기에 비슷해요. 307억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9.88%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해봤고 2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매출이 줄면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품군의 연말 재고 조정 영향으로 3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그치만 다만 올해는 그래픽 디램, 올해는 중요한 게 그래픽 디램이고요. 내년에는 뭐죠? 극자외선 EUV 공정이 적용된 LPDDR5, 또 내후년 2022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DDR5 등의 중장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보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쪽에 지속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지속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뭐죠? 지난 신택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많은 뉴스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500억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심택, 그리고 모회사인 심택홀딩스는 자연스레 부채 비율이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심택도 그렇고 심택홀딩스도 그렇고 올해 매우 적극적으로 실적만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부채 비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서 뭐 내년, 뭐 내후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준비한 자가 결국엔 기회를 가지니까요. 그렇죠? 예. 또 갑자기 좋은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 이제 수급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에메랄드색 121선 부근 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121선을 만난 다음에 121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요,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이평선을 터치하지 않고 중요한 이평선 가기 전에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121, 그래 빠져라 나 120에서 오면 나 살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분 못 사게 하고 돌리는, 시장 예상과 달리 강할 때 좀 더 강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폭이 생각보다 깊지 않고, 이러면은 좀 더 흐름에 좀 관심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실적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매출 좀 주춤하긴 했지만 뭐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흐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하늘색 60일선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그쵸? 10월 말부터 보시다시피 그쵸? 10월 말부터 60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인 모멘텀이 있고 내년부터 진검승부인 것을 보면 현재 흐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분기 실적은 주춤할 수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현 시점에서 빨리 2만원 갔으면 좋겠고 2만 1천원 갔으면 좋겠고 급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핑크색 20MA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월봉을 보시면 빨강색 5MA 5월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상 보면은 딱 눈에 보이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쵸? 그럼 12월에는 음봉일까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뭐 템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봉 외에 뭐 주봉과 월봉에서도 템포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10분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굿나잇입니다. 감사합니다.